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종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 종들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만들고 생태계의 최고층에서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탄생의 비밀을 밝혀냈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 지구와 태양계, 우주 전체의 탄생 비밀까지 파헤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지구 역사상 최초로 행성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의 탐험에 성공했던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과연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다른 종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과거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식자로서 약한 개체로 존재했던 유인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협력에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약한 존재이지만 호모사피엔스 여럿이 모인다면 그 힘은 점점 더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호모사피엔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사유재산과 정치체계가 생겨나게 되었고, 정치와 종교의 출현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수백만의 사피엔스가 협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책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왜 정착하게 되었고 무엇이 서로를 협력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피엔스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혁명. 사피엔스는 자연 생태계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피엔스는 영장류과 호모 속에 속하는 사피엔스 종입니다. 여기에서 종은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은 같은 조상에게서 진화한 각기 다른 종들을 묶어서 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는 속의 상위에 있는 단위이며 동일한 선조의 후손을 말합니다.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고,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되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인류라는 지칭은 호모 속에 속하는 모든 종을 부르는 용어이고,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일원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약 20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종이 동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딱 한 종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1부 인지혁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휴식 상태일 때 뇌는 전체 에너지의 25%를 소모합니다. 인류는 분명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200만 년 동안 연약한 주변부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른 것은 불과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입니다. 인간은 너무 빠르게 정점에 올라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습니다. 불은 무기이자 음식을 익히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익혀먹는 음식은 소화가 잘 돼서 인간의 창자 길이를 짧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남는 에너지가 뇌에 사용되면서 뇌가 커지게 된 것이죠.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사피엔스는 약 15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후 유라시아 지역으로까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피엔스가 정착하는 모든 곳의 토착 인류는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최초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의 전쟁은 네안데르탈인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약 7만 년 전 사피엔스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동아시아에 진출했으며 약 4만 5천 년 전에는 호주 대륙으로까지 상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기간 동안 배, 기름 등잔, 활화살, 바늘 등을 발명했으며 종교와 상업, 사회의 계층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사피엔스 뇌의 내부 배선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그 결과 사피엔스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 비교하여 세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였으며, 이를 뒷담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셋째,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전설, 신화, 신, 종교 등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뒷담화 이론으로 안정된 무리를 형성하고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입니다. 사피엔스가 수십, 수백만 명을 결속하게 만들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허구의 등장, 즉 신화의 등장 때문일 것입니다.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강, 나무, 사자라는 실제와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 이 두 가지 실제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가상의 실제는 호모 사피엔스를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런 능력으로 다른 인간 및 동물종을 크게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적 동물들의 행태는 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종이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해도 또 다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그 기술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피엔스는 수많은 개인을 가족과 공동체로 결속하는 가공의 접착제가 있었고, 그것이 사피엔스를 창조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에서 약 1만 2천 년 전 농업혁명 사이에 사피엔스의 삶은 수렵채집 생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피엔스는 먹을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고, 개인 수준에서 볼 때 고대 수렵채집인은 역사상 가장 아는 것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 덕분에 엄청 건강했으며, 노동을 적게 하고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였으며 전염병에 영향이 적었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은 거칠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린이 사망률이 높고 사망사고 확률이 높았으며, 무리에 저해되는 구성원은 바로 살해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렵채집인으로서의 사피엔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행했으며 주변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낼 줄 아는 사피엔스에 방랑하는 무리들은 동물계가 이제껏 만들어 놓은 것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지혁명 이전의 모든 인간종은 아프로아시아 육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지혁명으로 사피엔스는 기술과 조직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4만 5천 년 전 최초의 항해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배를 건조하고 조종하는 법을 배워 호주 대륙으로 진출하게 된 사피엔스는 호주 정착 후 수천만 년 만에 북쪽 고립된 작은 섬들을 수없이 식민화하였습니다. 이는 정교한 항해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렵채집인 사피엔스는 호주 해안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먹이사슬의 최상층부로 올라가 지구라는 행성의 연대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호주에 정착하고 몇천 년이 지나지 않아 호주에 살고 있는 대형 동물들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은 불의 이용으로 인해 음식을 익혀먹게 되고 소화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어 남는 에너지가 뇌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뇌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해 유연하고 가상의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때문에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사피엔스는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동물들을 학살하는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업혁명. 약 1만 년 전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종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평균적인 농부는 수렵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습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습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 조, 밀, 쌀과 감자였습니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농업혁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농업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화적 계산법을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호모사피엔스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본인의 삶의 질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래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농업혁명은 그야말로 그 자체였습니다. 사피엔스가 정착촌에 살게 되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기 시작했으며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아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계속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식량 재배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8500년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은 기원전 9500년 또는 기원전 1만 3000년의 사람들에 비해 더욱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모든 세대는 전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여기저기 작은 개선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개선들이 합쳐지면서 농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확량은 더 늘어날 거야. 아이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드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유보다 죽을 더 많이 먹이게 되면서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영구 정착촌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으며 단일 식량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가뭄에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풍년에는 도둑과 적에 대한 방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세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농업혁명을 구성하거나 인간을 곡물 재배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좀 채우고 약간의 안전을 얻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일련의 사소한 결정이 거듭해서 쌓여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을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삶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시대에는 공간이 축소되었지만 덕분에 시간은 확장되었습니다. 농업혁명 덕분에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농부들은 언제나 미래를 의식하고 일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농업은 계절 기반의 생산활동이며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의 먹을거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의 도래와 함께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 극장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농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었고 이 스트레스는 사피엔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정치사회 체제의 토대였으며 농부들은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토록 원하던 안정된 미래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으며 이들은 농부들의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앗은 잉여 식량은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은 왕궁과 성체,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수송기술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마을, 도시를 만들게 되었으며 새로운 왕국과 상원망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불화와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지, 가뭄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도시와 왕국과 제국이 출현하는데 불과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수렵채집기의 사람들을 협력하게 만들었던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늘 그렇듯 서서히 진화하는 동안 인간의 상상력은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은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주의적인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인간의 협력망은 대부분 압제와 착취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습니다.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의 평등이나 위계질서 같은 보편적이고 변치 않는 정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상상했지만 그런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사피엔스가 지어낸 신화 속 뿐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들의 객관적 타당성은 없었습니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노력 중 일부는 폭력과 강요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상상의 질서를 믿는 사람이 일부는 있어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인원 대다수가 인권을 신봉하지 않았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250년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투자자와 은행가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다면 현대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농업혁명에 뒤이어 유달리 복잡한 사회가 등장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수호신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거래와 세금, 군수품과 상선의 목록, 축제와 승전 기념일을 넣은 달력 등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에 수메르 천재들이 뇌 바깥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고 검색하는 기술이 점점 더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료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체계가 인간의 역사에 가한 가장 중요한 충격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방식이 점차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유연상과 전체론적 사고는 칸막이와 관료제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관료주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9세기경 수학적 데이터를 전에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불완전한 문자체계가 하나 더 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0에서 9에 이르는 10개의 부호로 이루어진 체계였습니다. 수학적 문자체계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엄청난 속도와 효율로 저장되고 펼쳐지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혁명적인 쓰기체계인 컴퓨터화된 이진법 문자체계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쓰기는 인간의 의식을 돕는 하인으로 탄생했지만 점점 더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언어로 말하고 느끼고 꿈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된 가상의 집단으로 나누고 상류층이 특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민과 노예, 백인과 흑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은 허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상의 질서는 스스로가 허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런 위계질서는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사회의 구성원들을 가상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사회의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